자, 오늘은 우리가 파이썬 모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파이썬 모듈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파이썬 모듈을 어떻게 설치하고 활용할 것인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직접 사용자 정의 파이썬 모듈을 어떻게 모듈을 작성을 하고 그 모듈을 호출해서 쓸 것인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파이썬 모듈입니다. 파이썬 모듈은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파이썬 코드를 관리하기 위한 하나의 어떤 논리적인 단위라고 보시면 되게 될 텐데, 일반적으로 하나의 .파일, 하나의 파이썬 파일이 하나의 모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는 이제 주피터 노트북을 사용을 하기 때문에 저장을 할 때 .ipynb 파일로 저장이 되지만, 일반적으로는 .py가 파이썬의 실행 파일이라고 여러분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py가 하나의 모듈로서 어떤 코드를 관리하기 위한 논리적인 단위로 활용이 되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모듈 내에는 어떤 함수가 있을 수도 있고, 어떤 클래스가 있을 수도 있고, 혹은 변수가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그 모듈 내에 정의를 하고, 그런 어떤 실행 코드를 포함한 그런 것이 바로 모듈 내에 존재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패키지라고 하는 것이 이러한 이제 모듈을 좀 더 논리적으로 잘 구분해서 관리하기 위한 그런 패키지라고 하는 개념이 있는데, 여러분들 패키지는 관련된 모듈을 하나의 어떤 집합 단위로 관리하기 위한 그런 단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패키지는 보통은 디렉토리 단위로 관리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 관련성 있는 모듈들을 디렉토리 단위로 모아놓고 그러한 디렉토리 단위의 집합을 패키지로 관리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파이썬 모듈과 패키지와의 관계를 보면, 자, 우선 패키지 내에는 여러 개 이런 어떤 모듈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패키지 내에는 또 서브 패키지가 존재할 수 있고, 그 서브 패키지 안에 또 다른 모듈들이 이렇게 집합 단위로 관리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개념적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치 디렉토리와 파일을 우리가 이제 파일 시스템 내에서 관리하는 그러한 어떤 운영체계에서의 파일 시스템 체계와도 굉장히 유사하게 많이 닮아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비유적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접근하시기가 좀 쉽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파이썬 모듈은 여러 가지 유형의 모듈들이 있을 텐데, 자, 우선 우리가 파이썬 인터프리터를 설치함과 동시에 설치되어지는 파이썬 모듈들이 있습니다. 기본 모듈들이 있을 거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직접 작성하고 관리하고 그것들을 이제 사용하는 그런 어떤 사용자 정의 모듈도 있을 거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개인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조직이라든가 기업에서 그런 것들을 개발을 해서 공개를 하고 우리는 그런 서드파티 모듈들을 가져다 쓰는 그런 유형들도 있을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기본 모듈로 보면 우리가 파이썬 인터프리터를 설치를 했을 때 파이썬 내에서 어떤 운영체제와 관련된 그러한 처리들을 하기 위한 OS 모듈, 그리고 시스템과 관련된 시스템을 관리하기 위한 시스 모듈, 뭐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기본 모듈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사용자 정의 모듈은 어떤 개발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직접 개발한 그런 모듈이 바로 사용자 정의 모듈이라고 볼 수 있겠고, 그리고 이제 서드파티 모듈에는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되는 파이썬 모듈이라고 할 수 있는 바로 numpy, 그리고 판다스, matplotlib,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서드파티 모듈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파이썬 기본 모듈을 우리가 이제 살펴볼 텐데, 먼저 아나콘다 설치 디렉토리에 보면, 자,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아나콘다를 설치를 하실 때 두 가지 옵션 기억나십니까? 첫 번째는 justme라고 하는 옵션, 두 번째는 이제 all users라고 하는 옵션, 두 가지 옵션을 우리가 아나콘다를 설치할 수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자, 우리가 justme라고 하는 옵션을 선택했을 때는 C 드라이브 밑에 users 밑에 여러분들이 로그인한 계정명 밑에 거기에 이제 아나콘다 3라고 하는 디렉토리로 아나콘다가 설치될 거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all users라고 하는 옵션을 선택했다면 C 드라이브 밑에 숨긴 폴더로 되어 있는 프로그램 데이터 밑에 이제 아나콘다 3라고 하는 디렉토리가 만들어지면서 그 위치에 이제 아나콘다가 설치가 될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기본적으로 justme라고 하는 옵션을 사용해서 설치하는 것을 여러분들께 권고를 드렸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아나콘다가 설치되어 있는 디렉토리인 C 드라이브 밑에 users 밑에, 그리고 여러분들이 로그인한 계정명 밑에 보면 아나콘다 3라고 하는 디렉토리가 있을 거고, 바로 그 디렉토리 밑에 lib 디렉토리가 있습니다. 그 디렉토리로 가 보시면
가보시면 여러 가지 그런 모듈들이 여러분들이 기본 모듈로 설치되어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으로는 파이썬의 서드파티 모듈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떤 모듈들이 있는지 그리고 그 모듈들은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pypi.org 사이트에 접속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여러 가지 그런 서드파티 모듈들을 바로 이 사이트를 통해서 많은 파이썬 개발자들에게 공개되고 배포가 되는 그러한 사이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후에 여러분들이 파이썬 인스톨 프로그램인 PIP라고 하는 인스톨 프로그램을 이용을 해서 거기에서 이제 배포하고 있는 그러한 모듈들을 여러분들이 설치를 하실 텐데 바로 여러분들이 PIP 명령을 이용을 해서 여러분들이 인스톨 옵션 그리고 설치하고자 하는 모듈명을 입력을 하면 이 사이트에 접속을 해서 다운로드 받으신 후에 설치가 되는 그런 과정을 거치실 텐데 바로 이 pypi.org 사이트가 바로 파이썬 서드파티 모듈들을 공개하고 배포하는 대표적인 사이트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나의 컴퓨터에 여러분들이 어떤 관리하고 있는 그런 파이썬 인터프리터 환경에서 어떠한 모듈들이 설치가 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시려면 pip list라고 하는 명령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주피터 랩에서 여러분들이 운영체제와 관련된 쉘 명령을 실행시키려면 앞에 이렇게 느낌표를 붙여주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피터 랩에서 앞에 느낌표를 붙이고 여러 가지 쉘 명령을 이용할 수 있는데 바로 PIP라고 하는 파이썬 인스톨 프로그램을 이용을 해서 리스트라는 옵션을 주면 과거 이제 설치한 이력이 있는 여러 가지 그러한 모듈들이 설치된 모듈들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간에 내가 분명히 설치를 했는데 어떠한 서드파티 모듈들이 설치가 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시려면 PIP 리스트라고 하는 옵션을 주시고 여러분들이 설치된 서드파티 모듈들을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모듈들이 어떠한 용도로 사용되는 모듈인가는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필요가 있을 텐데 그때 여러분들은 파이썬 내장 함수인 help 함수를 이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help 함수를 이용을 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특정한 모듈에 대해서 그 모듈들이 어떠한 도움말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그 도움말을 이용을 해서 여러분들이 모듈이 하는 주요한 기능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모듈을 사용하려면 어떠한 그런 여러 가지 정보들이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help라고 하는 내장 함수를 이용을 해서 여러분들이 그 안에 확인하고자 하는 도움말 모듈에 대한 도움말을 여러분들이 확인하기 위해서 거기에 모듈명을 넣어주시면 바로 여러분들이 그 모듈에 대해서 상세한 도움말을 여러분들이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기 help라고 하는 내장 함수를 이용을 했고 자, sys라고 하는 모듈 즉 우리가 아까 파이썬 인터프리터 아나콘다가 설치된 디렉토리 밑에 보면 lib라고 하는 디렉토리가 있을 거고 그 밑에 이제 기본 모듈들이 설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보면 sys.py, sys.py라고 하는 그러한 모듈이 있을 겁니다. 자, 그 sys라고 하는 모듈이 어떠한 기능을 하는 모듈이고 그 모듈과 관련된 여러 가지 정보들을 우리가 얻기 위해서 이렇게 help 내장 함수에 sys라고 하는 모듈명을 파라미터로 넘겨주시면 보시는 바와 같이 이런 어떤 그 모듈에 대한 도움말, 모듈에 대한 설명 이런 정보를 여러분들이 얻으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모듈을 어떻게 여러분들이 만들고자 하는 작성하고자 하는 프로그램 내에서 그 모듈들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 이제 알아볼 텐데 자, 여러분들은 자바라고 하는 언어에서도 이 import라고 하는 키워드를 이용을 해서 여러분들이 다른 자바 프로그램들을 여러분 프로그램 내에서 사용하실 수 있을 텐데 자, 파이썬에서도 마찬가지로 import라고 하는 키워드를 이용을 해서 여러분들이 외부에 있는 뭐 기본 모듈이라든가 아니면 사용자 정의 모듈이라든가 아니면 서드파티 모듈이라든가 이런 것들 이런 모듈들을 여러분들이 사용하실 때 바로 import 키워드를 이용을 하시고 경우에 따라서는 뭐 from 키워드를 이용을 해서 사용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네 가지 유형으로 from 키워드와 import 키워드를 이용을 해서 여러분들이 외부에 있는 모듈을 여러분들이 활용을 하셔서 쓰실 텐데
자, 이 네 가지 유형 중에서 가장 대표적이고 첫 번째 유형인 바로 import if의 모듈명을 여러분들이 거기에 넣으시고 외부에 있는 모듈을 혹은 기본 모듈을 여러분들이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유형은 자, 모듈명을 주고 그리고 여기에 이제 알리아스명을 주는데 모듈명이 길거나 한 경우에 계속해서 그 모듈명, 긴 모듈명을 여러분들이 접근할 필요 없이 바로 알리아스명을 이용을 해서 짧게 정의를 하시고 여러분들은 이후에 알리아스 명을 이용해서 해당 모듈에 접근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from 키워드를 사용하는 그런 경우는 디렉토리, 패키지 안에서 어떤 모듈을 정의를 할 때 혹은 어떤 모듈 안에서 클래스명이나 함수에 접근하고자 할 때 이런 from 키워드를 사용을 하시는데 자, 그래서 세 번째 유형은 from 다음에 패키지명을 넣으시고 그리고 import 한 다음에 여러분들이 접근하고자 하는 사용하고자 하는 모듈명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 유형은 자, from 다음에 모듈명을 넣고 그리고 그 모듈 안에 있는 클래스나 함수를 정의를 해서 여러분들이 그 클래스나 함수를 바로 사용하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유형이 바로 네 번째 유형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 이러한 네 가지 유형별로 우리가 모듈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import 모듈명 가장 대표적이고 가장 많이 사용되는 그런 유형이라고 보실 수 있을 텐데 자, 우선 OS라고 하는 모듈명을 여러분들이 사용하기 위해서 import OS하고 이렇게 모듈명을 사용하겠다라고 선언을 해주고 그 이후에는 여러분들이 OS 해서 그 모듈 안에 있는 함수나 변수 혹은 클래스에 접근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OS라고 하는 모듈은 나중에 이제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여러 가지 운영체제와 관련된 그러한 기능들을 활용하기 위해서 제공되는 기본 모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OS라고 하는 모듈 안에 보면 getwd라고 하는 함수가 있는데 그 함수는 지금 현재 디렉토리가 어느 디렉토리인지를 반환해 주는 그런 함수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주피터 랩 안에 들어있는 ipynb 파이썬 프로그램이 실행이 되면서 지금 그 실행되는 위치 경로 그래서 실행되는 그런 디렉토리 위치 경로 위치가 어디인지를 즉 어느 현재 디렉토리가 무엇인지를 반환해 주는 그런 함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혹은 뭐 list dir이라고 하는 함수도 많이 사용이 되어지는데 list dir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지정된 디렉토리 내에 존재하는 여러 가지 디렉토리명과 파일명들을 반환해 주는 굉장히 유용한 함수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고 어쨌든 여러분들이 이러한 OS라고 하는 모듈을 임포트를 하시고 OS 해서 거기에 있는 함수, 변수에 접근하시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두 번째는 import 모듈명 다음에 as라고 하는 키워드와 함께 여러분들이 그 알리아스를 정의하시고 그 알리아스명으로 그 모듈에 접근해가는 두 번째 유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사용되는 파이썬 모듈 라이브러리가 바로 이제 numpy라고 하는 라이브러리가 있는데 numpy를 여러분들이 활용하기 위해서 자, import numpy하고 numpy 모듈을 우리가 사용을 하겠다. 그리고 as라고 하는 키워드와 함께 이렇게 np라고 하는 알리아스 명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np는 일반적으로 파이썬 개발자들이 numpy를 저렇게 np로 많이 정의를 해서 씁니다. 그래서 저 np는 여러분들이 다른 이름으로 바꾸셔도 됩니다. 여러분들이 접근하기에 편한 그런 이름으로 바꾸어 주셔도 됩니다. 그래서 알리아스 명은 앞에 있는 그러한 모듈 명을 좀 줄여서 쓰기 위한 숏컷 혹은 뭐 알리아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numpy를 앞으로 np라고 사용을 한다라고 선언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밑에서는 np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numpy 모듈 안에 들어있는 함수라든가 변수 이렇게 접근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absolute라고 하는 함수는 절대값을 반환해 주는 함수고 그리고 sqrt 즉 루트의 그런 값으로 반환해 준 함수가 sqrt 함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numpy 안에 들어있는 그러한 함수, absolute 함수나 sqrt 함수를 이용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numpy를 바로 np라고 하는 알리아스명으로 지정을 한 이후에 np.해서 numpy 모듈 안에 들어있는 함수와 변수에 접근을 하실 수 있겠다. 이렇게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제 from 키워드를 이용을 해서 접근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from 키워드 다음에 패키지명을 넣으시고 자, 패키지명은 디렉토리명이라고 여러분들이 쉽게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패키지명을 넣으시고 그리고 import 한 다음에 그 패키지 안에 들어있는 그러한 모듈명을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동일한 이름의 모듈명이 존재한다라고 하면 그것은 우리가 디렉토리별로 서로 분리해서 관리를 할 수가 있고 자, 두 개의 모듈명 중에서 어떤 모듈에 접근할 것인가를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지정을 하기 위해서 from절에 패키지명을 넣고 그 패키지 안에 들어있는 모듈명을 정의해 줌으로써 여러분들이 그 모듈을 명확하게 식별할 수 있도록 해서 모듈을 사용하는 그러한 유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자, scipy라고 하는 그러한 이제 그 라이브러리인데 그 scipy라고 하는 패키지 안에 있는 stats라고 하는 주로 이제 통계 목적으로 사용되는 그러한 모듈이라고 보시면 될 텐데 scipy라고 하는 패키지 안에 들어있는 stats라고 하는 그러한 모듈을 사용하겠다라고 정의를 한 겁니다. 그래서 뭐 hmin이라고 하는 함수나 아니면 variation이라고 하는 함수들을 접근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scipy라고 하는 패키지 안에 들어있는 모듈인 stats라고 하는 모듈을 바로 이렇게 접근을 하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참고적으로 여러분들이 이 scipy의 위치를 보시면 이렇게 아나콘다 3 디렉토리 밑에 lib 디렉토리 밑에 site packages라고 하는 디렉토리 밑에 바로 이제 scipy라고 하는 디렉토리가 있고 즉 패키지가 있고 그 패키지 즉 디렉토리 안에 들어있는 stats.py stats라고 하는 모듈을 이렇게 여러분들이 접근하실 수 있겠다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from절을 이용을 해서 from 키워드를 이용을 해서 모듈명을 정의를 하고 그리고 그 모듈명 안에 들어있는 여러 가지 클래스나 함수에 접근을 하는 마지막 유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date time이라고 하는 모듈이 있는데 그 date time이라고 하는 모듈 안에 보면 바로 이렇게 date time이라고 하는 클래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클래스 안에 들어있는 now라고 하는 함수를 접근을 할 때 여러분들이 date time이라고 하는 클래스 안에 보면 now라고 하는 함수를 그 클래스 안에 포함하고 있는데 그 now라고 하는 함수는 지금 현재의 날짜와 시간을 반환해 주는 그런 함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date time이라고 하는 그런 모듈명 안에 들어있는 그 date time이라고 하는 클래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여러분들이 datetime py라고 하는 기본 모듈을 열어서 보시면 그 안에 클래스 datetime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datetime이라고 하는 클래스가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는 모듈명이고 뒤에 있는 datetime은 그 모듈 안에 들어있는 클래스명입니다. 그래서 그 datetime이라고 하는 모듈 안에 들어있는 datetime이라고 하는 클래스 이름이 똑같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혼돈할 수 있는 그런 이름이지만 앞에 있는 datetime은 datetime.py라고 하는 모듈명이고 이 모듈 안에 보면 클래스 datetime이라고 하는 이름의 그 클래스가 정의가 되어 있는데 저 클래스를 여러분들이 사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정을 해서 쓰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now라고 하는 이제 반환값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year라고 하는 지금 현재 날짜와 시간을 우리가 반환해 주는 함수가 now라고 하는 함수였는데 그래서 현재 날짜 중에서 연도 부분만 가져오기 위해서 now.year 이렇게 접근을 했고 그리고 월에 접근하기 위해서 now.month 이렇게 여러분들이 활용을 해서 사용하시는 것을 여러분들이 직접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파이썬 모듈이 물리적으로 위치한 그 위치가 굉장히 중요한데 자, 우선 파이썬에서 어떤 모듈을 임포트를 할 때 해당 모듈의 위치를 물리적으로 어떻게 이제 탐색을 하는지 그 탐색 순서, 우선순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선은 그 모듈을 여러분들이 이제 임포트 하시는 모듈을 찾기 위해서 현재 디렉토리를 찾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이제 OS라고 하는 모듈에 보면 getCWD라고 하는 함수가 있고 그 함수를 이용을 해서 여러분들이 현재 파이썬 프로그램이 실행되는 현재 디렉토리를 알 수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우선 여러분들이 임포트하는 그러한 모듈이 물리적으로 파일 시스템의 어느 위치에 들어있는지를 이제 찾아가는 그런 과정에서 가장 처음으로 찾는 위치가 바로 현재 디렉토리에 여러분들이 임포트하고자 하는 모듈이 있는지를 찾습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는
바로 파이썬 패스라고 지정된 그런 경로에 우리가 이제 OS의 환경 변수 혹은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 가지 환경 변수를 이용을 해서 OS의 어떤 그 환경 변수를 세팅을 할 수 있는데 그 환경 변수들 중에서 파이썬 패스라고 하는 이름의 환경 변수를 주시면 그 파이썬 패스에 지정된 디렉토리를 찾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으로 파이썬이 설치된 그러한 경로와 그 경로의 하위 디렉토리 경로에서 여러분들이 임포트 하시는 그러한 모듈들을 찾아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직접 파이썬 기본 모듈인 sys 모듈을 이용을 해서 이 sys 패스를 확인을 함으로써 지금 현재 디렉토리 그리고 파이썬 패스로 지정된 디렉토리 그리고 파이썬이 기본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그 위치에 여러 가지 모듈들을 찾는 그러한 디렉토리 목록이 이렇게 출력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import sys 하시고 그리고 sys.pass 이렇게 출력을 해보면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임포트를 할 때 그 모듈이 존재하고 있는 물리적인 위치를 찾는 그러한 경로들 디렉토리들이 이렇게 망라되어서 출력이 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은 임포트를 하는 순간 파이썬 인터프리터가 저 위치들을 찾아다니면서 여러분들이 임포트하고자 하는 그러한 모듈들을 찾는 그러한 과정들을 거치게 된다라고 여러분들이 참고적으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